자,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찰에 진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여성은 손흥민 선수와 제대로 뭐 만난 건 맞아? 아니면 아니 이 여성이 손흥민 선수와 정말로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 아빠가 손흥민 선수가 맞아?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낸 진술서 등에 따르면 이 여성과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기 이 여성이 임신하기 직전에 만났던 건 불과 한 이틀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공갈 협박 사건 관련된 진술서를 손흥민 선수가 경찰에 제출했다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월드컵 예선을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5월 23일에 입국을 해서 일주일 정도만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6월 2일에 싱가포르로 다시 출국을 했기 때문이죠.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밖에 한국에 없었는데 그런데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이 여성이 소위 양다리를 거쳤던 사업가와 일본 여행을 가던 중이다. 그래서 이 여성이 귀국해서 손흥민 선수가 출국할 때까지 만날 수 있었던 가능성은 5월 31일부터 6월 1일 이틀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손흥민 선수 진술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5월 30일이라고 이틀밖에 안 만났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성치훈 부대변인.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입국을 해서 싱가포르로 떠나기 월드컵 예선전을 위해서 입국한 기간은 일주일 정도 남짓인데 이 여성이 사업가와 이제 일본 여행을 떠났었던 중이다. 그래서 이 여성이 돌아와서 손흥민 선수와 만난 날은 5월 30일이라고 6월 1일 이틀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교제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고 물론 네. 뭐 남녀 사이에 뭐 짧은 시간 안에도 뭐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그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럼 손흥민 선수가 교제하던 여성이 임신이 되었는데 그걸 뭐 무책임하게 했다던가 뭐 이런 안 좋은 이미지로 이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흥민 선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협박을 받았을 때 본인은 그렇게 뭐 진짜 교제했던 사이도 아니고 뭔가 이런 공격을 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고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있는 위치 때문에 워낙 세계적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 자체가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이미지에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아마도 악용해서 협박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고 네네. 그것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아마도 뭐 금전적인 처음에는 그걸 뭐 정말 자기가 잘못해서가 보다는 뭔가 본인의 이미지 타격 그리고 그렇죠. 본인 또 잠시라도 만났던 거에 대한 뭐 책임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 나로 인해서 괜히 팀에게 미칠 그쵸? 어떤 예. 영향 이런 것.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그래도 좋은 토트넘의 이번 우승 좋은 소식을 또 다뤄보겠지만 지금 이번 정규리그에서 토트넘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뭔가 사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또 그런 비난의 화살이 손흥민 네네. 선수로 쏠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최대한 이게 드러나지 않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뭔가 협박하는 공갈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손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다 감수하더라도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아마 이거를 공식화하면서 대응을 한 것 같고요. 아마도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토트넘의 부진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의 부진도 사실 부상과 함께 겹쳐지면서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에이징 커브 때문이다, 뭐 노쇠화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프로 스포츠의 세계는 멘탈이 멘탈이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축구나 야구도 멘탈이거든요. 성 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프로 스포츠 매우 좋아하지만 정말 잘하던 선수들도 뭔가 갑자기 흔들릴 때 보면 뭔가 사적인 부분에서의 멘탈 문제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선수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문제를 좀 잘 털어내면 다시 충분히 더 몇 년 그 전성기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어떤 만났던 어떤 일정이 어떤 타임라인도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함께 보시죠.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좀 억울해할 법한 상황이에요. 입국 후 북중미 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차 5월 23일에 입국이 됐고 6월 2일에는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는데 저 20대 여성 모델 업계 종사자로 알려져 있는 양모 씨가 5월 30일에서야 사업과 낭성과 일본 여행을 떠난 뒤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와 만날 수 있는 날은 물리적으로 5월 31일과 6월 1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출국을 했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만남 뒤에 출국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이 여성이 그러니까 6월이죠. 태아 초음파 사진을 띡 보내왔던 겁니다. 성추윤 부의장님.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얼마나 뭐랄까 당황하고 놀랬을까요? 아니 5월 31일, 6월 1일 이틀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 달 뒤에 뭐가 날라와서 봤는데 저거 초음파 사진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놀랬을까요? 또 놀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책임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만나자고 일단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가는 연락을 이른바 안 받아줬다면서요. 네, 연락도 정작. 없고 또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 아이가 아니라면 그 사업가의 아이일 텐데. 모르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 네. 판정할 수 없군요. 그리고 그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도 저는 지금 아직 밝혀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 따르면 예. 그 초음파 사진은 해당 실제 맞- 여성의 것이 맞습니다. 맞다라고 현재는 알려지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뭐 경찰 조사 결과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하기는 그렇군요. 어려운 뭐 어렵죠. 사업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뭐 있고.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여행 기간이 손흥민 선수와 만났던 이틀보다는 여행 기간이 더 긴 건 맞고.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보면은 협박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을 때 만나주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저는 지금까지 대처한 내용들을 봤을 때 아직 뭐 100%다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지는 걸로만 봤을 때는 최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한 걸로 좀 보입니다. 그렇죠. 연락을 받아주고 그렇죠.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했고 근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만남을 거부한 다음에는 갑자기 금전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 여성이 과연 책임 있는 그 태도로 손흥민 선수를 대했는가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걸 봤을 때는 거기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태아 초음파 사진을 받고 경찰 진술서 내용 등에 따르면 일단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성 부의장님은 책임감 있는 일종 어떤 모습이다라는 해설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여성이 거절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초음파 사진을 발송하면 임신했다라고 연락을 했어요. 이게 만남 한 달 뒤에요. 그러니까 5월 31일, 6월 1일 만나고 한 달 뒤에 이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자. 굉장히 바빴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그러자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손흥민 선수가 이게 뭐지? 라고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비밀 유지 각서 작성 후 3억 원을 지급해줬고요. 교제 사실은 인정, 낙태 종용은 사실 무근이다. 손흥민 선수는 낙태를 종용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 해당 여성의 의도를 두고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사기와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여성이 보였던 태도를 보고서도 판단이 될 겁니다. 김만선 변호사님, 정말 이 뭐랄까 진정성 있게 아이를 책임지려는 모습이냐 아니냐 아니면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빌미로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손흥민에게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는 협박하기 위한 어떤 어프로치였냐 접근이었냐 이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저 피의자, 이제 구속된 피의자하고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제 프라이버시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이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 저 협박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임신 자체에 대한 뭐 그 당시 이제 임신을 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경찰 조사에서. 그러면 이 임신한 걸 자체를 아마 누구 아이인지를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데 그 기간을 보면 뭐 일본 같이 간 사업가도 있는 것이고 또 손흥민 선수와 어떤 교제 관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뭐 둘만 있었겠느냐 또 제3자가 또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아이의 임신을 가지고 가장 그중에서 유명하고 뭔가 명예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쓸 사람이 누구냐? 그 이제 손흥민 선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를 타켓으로 삼아서 이제 돈을 요구한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어떤 이 여자의 어떤 사생활 관련된 행태랄지 아니면 임신을 막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할지라도 뭐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큰데 이걸 미끼로 갖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것도 어떻게 20대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자체의 어떤 사생활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보통 혐오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에요. 더군다나 자기 몸에 있는 누구 아이가 됐든 그 아이를 미끼로 하고 볼모를 삼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고요.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법원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질을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설사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제 형량은 굉장히 무겁게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형량 굉장히 무거울 거다.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가 합의해 주겠습니까? 합의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형량을 좀 낮추려고 하면 받았던 3억 원도 사실은 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나올 겁니다. 3억이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 엄청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3억은 큰 돈입니다. 그 이외에 손흥민 선수가 어떤 받았던 부가적인 피해와 어떤 멘탈리티 이런 것들은 더 추산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나마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손흥민 선수에게는 하나의 어떤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장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현재 토트넘에서 주장 완장을 치고 이 유로파 리그 결승에서 토트넘이 우승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전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생애 첫 우승이기도 합니다. 이야, 이게 또 이런 일이 오네요.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서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식 발음이죠. 만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토트넘이 1대0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긴 거죠. 1점을 지킨 거죠. 후반에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주장 완장을 차고 교체로 들어가서 1점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로 데뷔 15년 만에 손흥민 선수가 첫 우승이에요. 사실 15년간 무관, 이 우승 트로피가 없었던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실했던 첫 우승컵이 자, 요때 찾아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 들어보시죠. On with that big smile on his face and he steps forward, the perfect man. And with his teammates all around him, he lifts it high.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럽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응원해주신 팬분들 덕분에 저희 완벽한 퍼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 우승컵을 결국엔 들어올렸군요. 15년 만에 이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공통된 거는요. 레전드 선수로 평가받을 때에는 개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팀의 우승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에게는 5개 티였죠. 우승 기록이 없었다는 게. 저 트로피는 우에파컵은 차범근 감독이 선수 시절에 2번 우승을 했던 감독 그 트로피고요. 그 트로피군요. 그렇습니다. 그 팀을 옮겼죠. 레베쿠젠하고 프랑크푸르트 2번에서 우승을 했던 감독 그 선수로서 우승을 했던 그 컵인데 이번에 그 손흥민 선수로서는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 우승이고요. 그리고 팀으로서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토트넘이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게 엄청난 그 금전적 이익이 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토트넘이 리그에서 성적이 안 좋아서 17위권 거의 나머지 두 팀이 강등권 팀이 너무 못해서 그렇지 거의 강등권 바로 위거든요. 근데 UEFA 챔피언스 리그가 있어요. 저 컵보다 위에 그 한 단계 높은 등급의 리그가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라고. 그때 손흥민 선수가 6년 전에 결승전에서 패했었죠. 근데 저 우승을 하면 챔피언스 리그에 자동 참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중계권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팀으로서도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따른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팀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 있는 결과였다 보입니다. 지금 보면요, 지금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 장면 보시면 안영환 의원님,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기 때문에 우승컵을 제일 먼저 들어올릴 수 있는 건데 보면 허리춤에 자막 좀 살짝 허리춤에 손흥민 선수가 두르고 있는 것 보셨습니까? 태극기. 자, 우리 PD님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사진 좀. 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태극기를 두르고 있어요. 네. 야, 이것도 좀 뭉클하더라고요. 지금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은 대한민국 국민팀입니다. 태극기를 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이. 대한민국 국민팀이 우승한 겁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번에 같이 경쟁을 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은
박지정 선수가 뛸 때는 그때는 또 우리 국민팀이 그 우리 팀이었어요. M이었습니다. 우리 팀이었어요. 맨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토트넘이 우승을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특히 태극기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뭉클한데요. 입맞춤까지. 네네. 손흥민 선수에게서는 사실 프로를 15년 뛰었지만 처음입니다. 토트넘에서 10년 뛰었는데 10년 동안에 토트넘이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미 전설이 됐습니다. 토트넘에. 그래서 이번에 토트넘 골키퍼 선수가 나는 캡틴 손을 위해서 이번 뛰겠다. 캡틴 손에게 우승컵의 영광을 주게 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팀에서의 장악력이 큽니다. 송선수 리더십이 좀 있네요. 확실히. 그럼요.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손님이 한 분 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한국인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한국인 가운데서 했더니 딱 손흥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인 손흥민입니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김문수도 아니고 네. 내가 BTS는요? 했더니 BTS는 이름만 알지 개인 이름 모른다. 그러면서 그럼 또 수많은 BTS 팬들이 그러니까 안녕하는 BTS는 이제 전체는 유명한 거죠. 개별적인 그 가수 이름을 모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안녕하는 규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맨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또 팀, 우리의 국민팀이죠.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한 걸 정말 축하드리고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뭐 검찰 조사도 있고 상대방이 구속됨으로써 이제 그 부분도 넘어섰기 때문에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웃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 뭐 참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손흥민 선수 생각하기에 내 아이도 아닌데 이게 알려지면 어떨까 마음고생. 그 와중에 뭐 거액의 금전, 지속되는 협박 잘 이번 일도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